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교계단체가 주관한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5.16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이 오늘날 국민의 시각으로 5.16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손학규 상임고문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이 5.16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오늘날 국민의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박 의원의 인간적 충정은 이해하나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될 경우 유신 정권의 옳고 그름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 갈등과 분열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행적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정분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2012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이 마련한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해체 직전에 있던 당을 이끌어 야권 대통합을 이뤘던 자신의 행적을 예로 들며 자신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움을,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하는 국민 통합을 이끌 리더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손 고문은 재능교육의 특수고용 노동제, 쌍용차의 정리해고, 현대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이들의 노동권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데는 노동자 보호의 뒷전이었던 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관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일자리에 있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임하면은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진 문제 해결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손 고문은 전역이 있는 삶을 내세우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회 공약은 진보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왔으나 지금은 보수단체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은 오는 8월 초와 중순에도 문재인 후보와 김두관 후보를 각각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정평은 논평을 통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된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청와대 민정팀이 검찰과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해 소환 시기와 사법처리 수위를 조율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와 사법당국의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측근 비리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종자연 사태에 대해 신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계의 감정적이고 과열된 분위기가 자칫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명혁, 손인웅, 전병금 목사 등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종자연 사태에 대한 일부 단체의 대응 방식을 두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극복 좌담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불교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교 내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자칫 개신교 대 불교의 종교적 갈등으로 확산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종교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종교계가 서로 만나 사회 현안에 연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모든 종교가 다 같이 깊이 각성을 하고 이런 문제 불씨를 아예 잘라버리고 종교가 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두세 분이 계셨다면 송월주 스님도 이 민족을 사랑과 자비로 돌보는 목자시다.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한편 성추행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홍대 새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병옥 목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이사장 손인웅 목사는 전 목사의 잘못으로 한국교회가 받은 피해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졌는지 전 목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더 자숙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만 하면 충분히 자성을 하고 또 새 사람이 됐다, 그 신뢰가 간다 하는 정도까지 해야 돼요. 한기총 사태를 비롯한 연합기관의 분열 양상에 대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병근 목사는 연합기관이 헌신 봉사해야 하는 역할을 잊어버리고 교권주의와 정치 세력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교인들에게 개인화된 신앙만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공공신학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사적 신앙에 매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신앙과 그리고 생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밖에 교회 운영이 지금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약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변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따라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면서도 서로 갈등하지 않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자연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기독교계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자연 용역 체결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종자연 용역 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기독교계 단체와 연합기관, 주요 교단으로 구성된 종교편향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인권위의 종자연 용역 계약 폐기를 한국교회 차원에서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종자연 용역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에 여러 차례 계약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위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송을 1차적으로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종자연 계약 논란이 불교계와의 종교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대책 모임의 성격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규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당초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교연 관계자는 자신들이 대책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기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21일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 교회의 기도회 참여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의 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에 맞춰 열리며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사회, 경제, 생태, 정치, 군사적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WCC는 전 세계 기도의 날 참여자들에게 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서로의 기도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WCC가 전개한 에큐메니컬 폭력 극복 10년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WCC와 유엔 간 합의서에 따라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0회기 3차 실행위원회에서 WCC 제10차 부산총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프로그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배태진 총무는 총회 개최 2, 3년 전부터 프로그램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1년 전인 지금도 위원회 조직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WCC 한국준비위원회의 사업이 결의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실행위원회의 결의는 없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관에 위배되고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민주적 절차로 사업을 준비하려다 보니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휴가철이 끝나는 대로 실행위원회를 열고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날 3차 실행위에서는 강원 기독교교회협의회 요청에 따라 강원 지역 골프장 건설 문제를 생명윤리위원회로 위임해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이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목협은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계속됩니다를 주제로 한 기도회에서 한국교회가 분열을 참여하고 교단 간 일치를 이뤄야 하며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뜻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한목협은 연합기구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를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갈 예정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또 7년 만에 한국교회 위상 분석과 이미지 개선 전략을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목협이 교회 연합기구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6월 4일로 같은 달 18일 열린 대화마당에서는 교회협 김영주 총무와 한교연 김요셉 대표회장을 초청해 대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구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북한 송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방문도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영에 따른 송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돼 20일 대책위원회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통일부까지 도보로 행진한 뒤 통일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평화통일 순례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제주 강정마을과 임진각 등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고 한국 사회 정의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대기업의 자율고 설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성적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입시 명문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어 자칫 고교 서열화와 고교 입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내리던 비는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서 북부 지방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9도, 광주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주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라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